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수학의 이유미 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첫 강 다항식부터 같이 출발하게 될 겁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쌤이 앞으로 필기해드리는 내용도 좋은 내용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다가 필요한 내용 잘 정리하시면서 쌤이랑 개념 정리 알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강 다항식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항식과 다항식. 먼저 단항식은 문자나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x, y, z. 문자는 많이 보이지만 다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단항식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역시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y분의 x, 곱이나 나누기나 표현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항식은 어쨌든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 다항식은 단항식끼리의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다. 그래서 3x하고 7y하고 각각의 단항식이죠. 이런 게 더하기나 혹은 빼기나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주 큰 범위에서 다항식이 있고요. 다항식 안에 단항식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항이 이루어진 식인데, 그러니까 단항식도 3x, y, z 같은 이 단항식도 다항식 안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항이 한 개니까 단항식입니다 라고 불러도 되고요. 다항식의 큰 범주 안에 있는 거니까 다항식입니다 라고 불러도 되세요. 그래서 다항식이 큰 범위인 거고 그 안에 일부분 단항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수, 차수, 동류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말합니다. 방금 3x에서 x에 곱해진 이런 수, 이런 게 개수가 되겠죠. 개수 아니고요. 개수입니다. 자, 그리고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말합니다. 5x 4제곱이 있다면 x가 4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x의 4제곱, 여기 요 4를 차수라고 합니다. 이 식의 차수는 4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3번 동류항.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7x 하고 9x는 x 문자가 같죠? 1제곱 1제곱 차수도 같죠? 동류항이 됩니다. 9xy 17xy xy 문자가 같죠? 각각의 차수도 둘 다 1차로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동류항이 되는 거죠. 얘는 얘랑 동류항이고요. 얘는 얘랑 동류항이고요. 자, 개수, 차수, 동류항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림차순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오름차순이 있는데요. 일단 말 그대로입니다. 왜 내림차순이라고 이름을 졌느냐? 내려가는 모양으로 순차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높은 것부터 내려가는 모양으로 쓸 거다. 반대, 오름차수는 차수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쓸 거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재에 있는 예인데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낮은 것부터 올라가는 모양으로 쓰시면 됩니다. 제일 낮은 건 x가 3차, x가 2차, x가 1차. 그런데 얘는 x가 없으니까요. 제일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이너스 5가 제일 낮은 거고요. 그다음 4x, 그다음 2x제곱, 그다음 x세제곱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내려가는 순서로 쓸 거죠. 높은 거부터요. 그래서 x세제곱, 2x제곱, 그리고 4x 빼기 5 하고 내려오는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중에서 우리는 내림차순을 많이 쓸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죠?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정리하는 내림차순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xy의 세제곱, 2xy의 세제곱 두 개를 더하세요. 우리가 앞서 동류항을 배웠는데요. 동류항이 뭐였냐면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었어요. 동류항이 왜 좋을까요? 동류항을 배우면, 자, 이거 필기해 놓도록 합시다. 동류항을 배우면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집니다. 반드시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해요. 3xy의 세제곱하고요. 2xy의 세제곱은 x 1개, y 3개. 자, 이 둘은 문자와 차수가 같습니다. 동류항이고요. 그래서 덧셈이 가능합니다. 자, xy 세제곱 그대로 있고 얘는 3개, 얘는 2개, 그럼 총 5개가 되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5xy의 세제곱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동류항이 왜 중요했습니까? 동류항끼리만 더하기 빼기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항식에서 덧셈과 뺄셈을 하세요 하는 문제가 있어요. 다항식은 보통 계산을 좀 어려운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배 법칙이 주어지면 괄호를 풀고 역시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고요. B도 이렇게, C도 이렇게. 각각이 조금 복잡한 형태의 다항식이 되었습니다. 그걸 A, B 더하고 C는 2배를 해서 빼세요 그랬어요. 일단 차례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B는 아래에다가 B는 그대로 쓸까요? B는 또 역시 B도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C에다가 2배를 할 겁니다. 이렇게가 C인데요. 여기에 2배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분배 법칙이라는 게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주세요. 그럼 10, xy고 여기도 4, y제곱인데 그 C에 2배 한 걸 통째로 뺄 계획이죠. 통째로 뺍니다. 통째로 이렇게 괄호 해주고 빼주셔야 됩니다. 빼기 할 때는 꼭 괄호를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x제곱, x제곱.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3x제곱. 그 다음 xy항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xy에다가 마이너스 10xy까지 하면 마이너스 12xy가 될 거고요. y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져서 4y제곱이네요. 그러면 5y제곱. 됐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한 걸 체크해 보시면 y제곱 했고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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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요. 다 지워지면 이제 빠짐없이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 계산한 결과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왜요? 동류항이 아니거든요. 네, 자, 예제 1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지수법칙을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자, 밑이 똑같은데 곱해라 하는 이 지수법칙은 지수끼리 더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밑이 같은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 A의 m제곱에다가 괄호하고 n제곱을 또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2의 세제곱에다가 4제곱을 이렇게 전체에 4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2의 12제곱하고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여기 A, B가 있는데 전체에 n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이 n제곱을 각각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여기 아니구나. 2 곱하기 3에 이렇게 4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그 4제곱 뿌려서 여기도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반대의 경우를 잘 모르는데요. 반대 3의 4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있을 때 같은 지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죠. 이렇게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아서 같은 지수로 이렇게 묶어준다의 의미로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가 n 지수가 같으니까 같은 지수로 묶어준다. 그리고 나머지를
잘 써주시면 얘는 4로 묶였고 3 곱하기 2 해서 여기 이제 6의 4제곱 하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n제곱 n제곱 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하시는데 반대의 경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지수로 묶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수법칙 네 번째. 밑이 똑같은데 나누어라.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형태로 배웠습니다. 일단 나누기는 지수끼리 뺄 거다라고 배웠는데요. 앞에 게 더 크면 그냥 상식적으로 빼서 뭐 a의 세제곱에서 a의 2제곱을 빼세요. 그러면 같은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빼서 이렇게 써줬었단 말이죠. 근데 m, n이 똑같아서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a의 0제곱이 되는데 그런 건 안 배웠단 말이죠. 그죠? 단 똑같으니까 약분되겠죠. 그래서 1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m, n이 똑같은데 그걸 나누라 그러면 결과는 이제 1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뒤에 게 더 크면요. a의 제곱에서 a의 세제곱을 나눠라 그러면 분수로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지수끼리 빼면 사실 여기서는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런 건 모르는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되 분수로 쓰라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나누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수가 확장되는 모양은 우리 저 뒤에 수투에서 또 지수의 확장으로 더 쉬운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자, 5번. 분수의 표현이 있고 거기에 n제곱을 하세요. 그럼 역시 이렇게 하나씩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b의 n제곱, a의 n제곱. 마찬가지로 거꾸로 해석하면 같은 지수로 묶는다면 전체 n제곱이 되고 b분의 a. 이렇게 가는 모양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수법칙의 내용을 간단하게 공식을 정리해 봤고요. 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2의 2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을 구하세요. 밑이 똑같은데 곱해라 그랬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2의 제곱이 있는데 또 전체 세제곱을 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밑이 똑같은데 나누어라 그러면 지수끼리 빼는 건데요. 3에서 5를 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때 어떻게 해요? 뒤에 게 더 크니까 이렇게 분의 1로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내용, 이번에는 전개하는 내용들입니다. 다항식의 곱을 이거랑 다항식의 곱을 구하세요. 그랬으면 한 개씩 이렇게 다 뿌려주는 과정을 전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을 구하세요. 그러면 한 개씩 다 곱해서 다항식끼리 합으로 표현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배우는 것보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쉬운데요. x 더하기 3, x 더하기 5. 우리 이런 거 전개할 때 이렇게 곱하면 x 제곱이었고요. 이렇게 곱하면 5x였고요. 이렇게 곱하면 3x였고 이렇게 곱하면 15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과정.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은 인수분해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더 높은 차원의 인수분해들도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전개하는 공식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곱셈 공식.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잘 안 외워진 내용들이 있다면 지금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 괄호하고 제곱 이런 거를 그냥 괄호하고 제곱 이렇게 부르지 말고 완전, 제곱식 이렇게 불러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냥 제곱 더하기 이런 형태도 배우게 될 건데 제곱 더하기냐 전체 제곱이냐 이런 부분이 헷갈리니까 우리 전체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꼭 부르기로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a 더하기 b랑 곱해 보시면 a제곱, ab 그러니까 2ab 그리고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나요? 가운데가 빼기였다면요?
빼기였다면 a제곱 마이너스 ab, 여기도 마이너스 ab, 그럼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곱하면은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가 빼기였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세 번째, a 더하기 a 빼기 b. 요거는 일명 합차 공식이었죠. a제곱 마이너스 ab, 여기는 플러스 ab,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 쭉 해주시면 가운데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a제곱 빼기 b제곱 하고 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곱, 제곱의 마이너스 형태가 나오더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공식은 그냥 전개하면 되는데요. x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잘 전개해보면 x제곱은 당연히 나오고 여기는 bx, 여기는 ax. 그래서 우리 한 번에 묶어서 a 더하기 bx. 그리고 이제 마지막 ab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연습하시면 금방 늡니다. x 더하기 5, x 더하기 7 하면요. x제곱은 당연히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7x, 5x, 그러면 12x. 그리고 마지막 7로 35.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부터가 처음 보는 내용들인데요. 자, 잘 보세요. 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식입니다.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에요. 완전 세제곱식. 자, 일단 결과가 이렇게 된대요. 결과는 우리가 외워야 해요. 근데 쉽게 외우는 방법을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해보면 요만큼은 완전 제곱이니까 a제곱, 2ab, b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 이제 앞에 a 더하기 b만 잘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곱하면 a 세제곱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2a가 2개, b가 1개죠. 이렇게 하면 a에다가 b가 2개죠. 이렇게 하면 a에다가 b가 2개고요. b에다가 a가 2개구나. b에다가 a가 2개고요. 이렇게 하면 b가 2개. 2a에다가 b가 2개고 이렇게 하면 b가 3개가 됩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그걸 잘 정리해 보면 a 3개. 맞죠? 그 다음 a가 2개, b 하나. a가 2개, b 하나. 요거랑 동류항이죠. 계산해주면 3, a가 2개, b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엔 a 1개, b 2개. a 1개, b 2개. 요렇게 동류항이네요. 역시 총 a 1개, b 2개가 3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b 세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냥 해보시면 당연히 나오는데 이렇게 언제 다 해요. 그래서 그냥 외울 겁니다. 자,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세제곱식이니까 a 세제곱, 저 끝에 b 세제곱 다 나옵니다. 그리고요. a는 점점 세제곱, 2제곱, 1제곱 없어지고 a는 점점 내려가는 모양으로 b는 점점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개수가 어떻게 돼요? 1, 3, 3, 1. 개수는 1, 3, 3, 1 이런 규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외웠던 걸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개수가 1, 3, 3, 1이라 그랬어요. 자, a는 점점 내려가게. 세제곱, 제곱, a 없어요. 반대, b는 점점 올라가게. 없고 1개, 2개, 3개. 됐습니까? 가운데 더하기면 전부 더하기로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외울 겁니다. 또 보면 사실 하다 보면 느는데요. 항상 이렇게 3개, 2개, 1개 없어지고 1개, 2개, 3개. 이 규칙이 잘 보면 이게 전부 이제 문자끼리 총 3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A가 2개면 여기 B가 1개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이제 들기도 해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웠다면 이제 A 빼기 B의 완전 세제곱은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다 넣어주면 됩니다. B 자리에 마이너스 B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 B 대신에 마이너스 B, B 대신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넣을 거예요. 얘는 그대로겠고 여기는 B 대신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생기겠네요.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제곱이니까 어차피 플러스가 돼서 그대로 나오겠네요. 여기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또 생기면서 이렇게 변하겠네요. 자, 그래서 완전 세제곱식인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다 똑같아요. A는 내려오고 B는 올라가고 개수는 1, 3, 3, 1인데 부호만 뿔, 마, 뿔, 마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아래 부호의 특징을 좀 써놓으세요. 부호가 뿔, 마, 뿔, 마. 됐나요? 자, 이 두 가지 공식 굉장히 헷갈리실 건데 부호까지 신경 써서 잘 외우시고요.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의 확장판입니다. 우리가 알던 거는 이렇게 2개로만 완전 제곱식을 한 걸 알고 있죠. 이게 A제곱, 2AB, B제곱 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C가 들어오면서 3개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하는 모양이 됐다라는 거죠. 얘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 공식과 아주 비슷하다. 일단 A제곱, B제곱 나온 것처럼 A제곱, B제곱, C제곱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여기 2AB가 나왔던 것처럼 2AB, 그리고 2BC, 2CA 각각이 다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완전 제곱식과 아주 비슷하다. 공식 외워볼까요? 제곱, 제곱, 제곱 다 더하고요. 더하기 2배의 AB, BC, CA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외워주셔도 돼요. 2배의 하고 묶어서 AB, BC, CA 어차피 AB, BC, CA 다 나올 거니까 다 2배씩 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역시 이것도 왜 이렇게 되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실제로 한 개씩 이렇게 다 정리해보면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요. 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요.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곱셈 공식 잘 외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 더하기 2B의 완전 제곱을 구하세요. 저희 2개짜리 완전 제곱식은 익숙한 거예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앞뒤. 그럼 얼마 되나요? 2배에 써놨고요. 앞뒤 곱하면 2AB.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이요. 여기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답은 A제곱, 4AB, 4B제곱. 자, 두 번째요. 이것도 완전 제곱하세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배의 앞뒤. 그리고 B제곱입니다. 이것도 요 가운데만 정리하시면 4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이요. 합차 공식 모양이네요. 전개하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은 합차 공식도 아니고 완전 제곱식도 아니고 그냥 잘 전개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전개하면 A제곱. 그다음 여기는 3AB, 여기는 2AB. 그러면 5AB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6B제곱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공식들이요. 새롭게 배운 공식들. 자, 봅시다. 공식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A, B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에 거, 뒤에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써볼까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완전 세제곱식을 구해보세요 하면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1, 3, 3, 1이니까요. 개수가 이렇게 되겠죠? 1, 3, 3, 1. 그리고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그 다음에 앞에 거 1개, 뒤에 거 2개. 그리고 뒤에 거 3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A, B라고 외우시면 여기가 EA로 바뀌어서 나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앞, 뒤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간단하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우리 하나 써둡시다. 가운데가 빼기라면요. 빼기라면 부호가 역시 뿔, 마 된다라고 했었죠. 앞, 뒤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요 앞뒤 내용을 통해서 완전 세제곱식 풀어볼게요. 앞에 거 3개. 그 다음 개수 1, 3, 3, 1 하고 딱 써놓으시고요. 앞에 거 3개. 그럼 더하기. 앞에 거 2개, 뒤에 거 1개. 그 다음 앞에 거 1개, 뒤에 거 2개. 그리고 뒤에 거 3개. 이렇게 되겠죠. 쭉 계산해 볼게요. 2의 세제곱 8. A 세제곱. 여기는 제곱이 괄호에 돼 있으니까 뿌려주면 4a제곱 b. 근데 3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2a제곱 b. 그럼 여기는요. 역시 2a의 b제곱인데 앞에 3까지 있으니까 6a b제곱. 그 다음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앞, 뒤로 외우시면 이렇게 조금 편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할까요? 앞, 그리고 뒤. 부호가 마이너스. 그럼 부호가 이제 뿔마 나와야 한다고 했었어요. 개수부터 쭉 써볼까요? 개수는 1, 3, 3, 1이고요. 앞에 거 3개. 그럼 여기는 앞에 거 2개, 뒤에 거 1개. 앞에 거 1개, 뒤에 거 2개. 그리고 뒤에 거 3개. 이렇게 되겠죠. 부호는 뿔, 마 이렇게 나타납니다.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8a 세제곱 여기는 4a제곱 b인데 4, 3 하면 그렇죠. 12하고 개수가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요. 2a의 b제곱인데 앞에 3이 있네요. 그럼 6a의 b제곱이 될 거고요. 그다음 얘는 b 세제곱의 앞에 마이너스겠네요. 이렇게 완전 세제곱 공식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문제는 완전 제곱식이긴 한데요. 3개짜리 완전 제곱식. 어떻게 하는 거였나요? 제곱 다 더한 거에다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해도 좋고요. 어쨌든 제곱 더한 거에다가 여기가 중요하죠. 2배에 묶었으니까 2배에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자, 그게 다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합시다. 자, 제곱 더한 거에다가 2배에 자, 두 개씩 계산해 주시면 2ab 더하기 그다음 ac 더하기 얘도 해야죠. 2bc 이렇게 두 개 조합을 전부 써주시면 됩니다. 쭉 풀어서 써주면 a제곱, 4b제곱, c제곱에다가 4ab, 2ac 그리고 4bc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곱셈 공식들까지 쭉 정리해서 잘 외워두시면 그 다음 강에서 배우게 될 활용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공식이 조금 많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외우시고요.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